이거는 저에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진짜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큰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재밌게 들어보세요. 네, 옛날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동에 굉장히 부자 아빠가 있었어요. 부자 아빠가 있고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2번째 아들 녀석이 아빠한테 대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차피 나에게 유산이 돌아올 거잖아요. 물려주잖아요.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빠한테 미리 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 중동 국가에서 옛날에 재산이라는 걸 예전에는 땅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땅으로. 그러니까 이걸 미리 달라는 건 이 땅을 미리 처분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2가지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내가 죽기를 바라나? 그걸 왜 자기 것처럼 빨리 달라 그러지? 라는 괘씸함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팔면 본인의 자산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이란 게 어떤 사회적 위치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 사회적 지위도 낮춰가면서 지 것도 아닌 거를 지 것처럼 지금 달라고 하면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고 너무 괘씸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떼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꺼이 떼어서 줬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 녀석이 그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날려먹었습니다.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엉망이 돼서 내가 이 집에 어떤 일꾼으로 들어오겠다 하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저런 놈이 정신이나 차리겠나, 그죠? 네.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이제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줬어요. 맞아주고 이 어린 송아지라고 그러나요? 엄청 좋은 이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연 거죠. 아들이 돌아왔다고. 네.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첫째 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꼭지가 돈 거예요. 네. 꼭지가 돌았어요. 왜 저런 놈을 받아주고. 그래서 잔치에도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아, 참여를 해다오.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아들이 내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 얘기를 어긴 적이 있냐? 근데 어떻게 저런 놈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요 정도에서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팀 켈러라는 분이 지금은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라는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한 책이 있는데 이 팀 켈러의 책에서 정말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의 정말 이 철학적인 생각을 모두 바꿔놨던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2번째 아들 있잖아요. 나갔던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럼에도 사랑받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를 진짜 존경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랑을 받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억울할 수 있죠. 나는 계속 아버지를 모셨는데 쟤는 돌아와서 또 똑같이 재산을 받고 억울해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과연 둘째 아들보다 더 아버지를 존경한 게 맞을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이 첫째 아들의 복종이라고 할게요. 복종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존경으로 인한 복종인가 아니면 내가 똑같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복종이었나?
똑같이 아버지를 내 뜻대로 그 재산을 내 거라고 생각했기에 복종을 한 것인가? 그래서 화가 난 것인가? 사실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제가 어떤 무언가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느낀 거죠. 코칭에서는 약간 매뉴얼의 개념과 가까울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manipulation, 조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한다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한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똑같이 얻기 위해서 조종한 나의 매뉴얼대로 나의 매니플레이션 기술의 일환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 팀 켈러가 강조한 거는 사실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만큼이나 위험한 모습인 거죠. 예. 이거를 좀 종교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제가 사람들과 대하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파트너분들, 우리 가족분들, 사랑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해주면 그것은 이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혹은 내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그런 나의 모습, 즉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복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희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둘째 아들의 모습만큼이나 방향을 잃은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이제 빙 프레젠트 하기가 쉬워져요. 이거를 오롯이 이해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걸 한꺼풀 벗겨내면 사실 있는 그런 복잡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고 이 사람을 이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퍼플 라이브를 제가 여기에 온갖 레이어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잘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런 모습을 한다면 저는 머리가 엄청 복잡해져요. 정말 오래전에 저는 그런 모습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이제 그걸 싹 걷어내면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누구와 있건 어떤 일을 하건.